중추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는 뇌와 척수가 중추신경계에 들어가고 나머지 이렇게 가지를 치고 있는 모든 나머지 신경을 말초신경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이 중에 중추신경계인 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뇌 중에서 80%가 대뇌가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바깥쪽을 겉질이라고 하고 안쪽을 속질이라고 합니다. 이 단면을 봤을 때 바깥쪽의 색깔이 조금 더 진해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회색을 띠고 있고 안쪽은 흰색을 띠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뇌 안에는 1000억 개 정도의 뉴런이 들어 있습니다. 이 뉴런이 이제 효율적으로 유치를 하려면 이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안쪽을 향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깥쪽을 향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뉴런을 담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바깥쪽이 좀 더 진한 회색질을 띠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뇌의 부위별로 조금 이름이 다른데 이 앞쪽을 전두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정수리 부분을 두정엽, 옆쪽을 축두엽, 뒤쪽을 후두엽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각각 조금 담당하는 역할들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억을 한다거나 듣는다거나 이럴 때 이런 부분이 축두엽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또 말을 할 때는 이 두정엽 부분, 판단을 할 때 또 이 볼 때 어떤 사물을 볼 때 후두엽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맛을 느낄 때 촉두엽이 좀 반응을 하고 전두엽 부분은 생각, 사고를 할 때 가장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감정을 컨트롤하거나 이런 부분도 이 전두엽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후각, 네. 냄새를 맡을 때 이 전두엽 부분이 조금 더 활발하게 반응을 하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두정엽 부분에 좀 보면 이렇게 운동령과 감각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이렇게 손이라든가 얼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자극이 일단 오면 그 자극을 받아들여서 뇌에서 이렇게 감각을 느끼게 되고 또 이렇게 움직이는 여러 가지 근육을 움직이는 것은 이 운동령이 명령을 내려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감각을 받아들이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감각과 운동의 중추가 대뇌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뇌는 일단 정신활동, 생각, 사고하는 이런 것들은 대뇌가 담당을 하고 있고 감각과 운동의 중추도 대뇌가 됩니다. 대뇌의 겉질은 회색질을 띠고 있고 속질은 백색질로 되어 있죠. 자, 부위별로 조금 이름을 좀 볼까요? 가장 바깥쪽이 대뇌가 되고 그 아래쪽이 이제 소뇌가 되고요. 이 두 개의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 간뇌가 됩니다. 간뇌 아래쪽에 중뇌가 있고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뇌교라고 하는데 그 아래쪽은 연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뇌와 연수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뇌교다라고 보는데 특히 여기 부분, 이 부분은 마치 그 나무에 줄기에 이렇게 잎이 있다라고 봤을 때 줄기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 부분을 뇌줄기, 뇌에 있는 줄기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뇌줄기다라고 하고 간뇌, 간중년, 간뇌, 중뇌, 연수, 중간뇌라고 하죠. 이 세 부분을 합쳐가지고 뇌줄기 또는 뇌간, 줄기 간자를 써서 뇌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손해의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이제 이렇게 약간 평형을 유지하는 몸이 이제 균형, 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로 걸을 수 있는 것은 이 손해가 평형을 유지하게끔 해주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간뇌의 경우는 시상과 시상합으로 나눠지는데 여기 아래쪽에는 이제 뇌하수체가 붙어 있고요. 이 간뇌는 우리 몸에 있어서
혈당량이라든가 뭐 체온이라든가 삼투압 이렇게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이런 기능들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중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성 유지 중추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또 이 부분은 이제 중뇌인데 중간뇌 이 부분은 눈 보는 거 시각이 아니라 여기 이제 멀리 바라보거나 가까이 볼 때 이 안쪽의 안구에서는 이제 근육이 움직이고 또 동공, 홍채가 또 움직이는데 이러한 것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동공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것들을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이제 중간뇌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뇌만 닫혀 있는 경우라 이렇게 동공 반사가 일어나지만 뇌사의 경우에는 뇌줄기가 닫힌 케이스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중간뇌가 닫혔을 테고 중간뇌가 닫히게 되면 이 동공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뇌사 상태가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연수를 좀 보면 연수도 생명과 아주 직결되는 심장 박동, 또 호흡, 소화, 네, 어떤 목숨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연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런 반사작용, 특히 기침, 호흡과 관련된 기침, 재채기, 호흡과 관련되죠. 하품, 또 호흡과 관련이 있죠. 침분비, 소화와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나의 의식과는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이런 반사의 중추가 연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척수를 좀 볼까요? 척수라고 하는 것은 척추뼈가 있죠. 이 척추뼈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신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 다발인데 노란 색깔 보이죠? 이게 바로 척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척추뼈가 되고요. 이렇게 디스크가 있고 이 지금 단면을 봤을 때 이 뒤쪽에 아까 노란색 부분 이 디스크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신경 조직이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제 여기가 척수가 뻗어나가고 있는 척수신경이 되겠죠. 이러한 구조로 척수는 되어 있습니다. 네, 척수의 경우 잘 보시면 이게 감각신경이 있고 연합뉴런이 있고 운동뉴런이 있는데 여기 안쪽의 색깔이 조금 진하죠. 대뇌와 좀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연합뉴런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거의 연합뉴런이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색깔이 안쪽이 더 진한 회색질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있고 그런데 이제 감각신경은 잘 보시면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물론 한 줄이지만 한 개만 있는 건 아니고 아주 많이 이렇게 다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발이 이제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이것을 후근, 감각신경의 하나의 통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여기 부분이 이제 후근이라고 합니다. 운동신경이 가는 이 통로는 앞쪽이다 보니 이쪽이 앞쪽이 됩니다. 그래서 전근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등 쪽에 후근이 있고 이 배 쪽에 전근이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신경이 좀 앞쪽에가 아닌 뒤쪽에 위치하는 이유를 진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은 고릴라처럼 직립보행을 하지만 사실 이렇게 사지로 걸어다니는 이런 동물에서 진화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닐 때 사실 외부의 자극이 보통 이제 바깥쪽에서 오다 보니까 바깥쪽에서 오면 그 자극을 빨리 받아들여야 빨리 대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각신경은 자극을 받아들이는 신경이다 보니까 이 자극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감각신경의 통로가 뒤쪽으로, 그러니까 등 쪽으로 발달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질은 척수의 경우는 백색질이고 속질은
회색질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정근은 앞쪽, 배 쪽이죠. 운동신경이 지나가고 있고, 등 쪽으로 이 감각신경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감각신경의 통로를 후근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척수가 하는 역할은 이 뇌와 이 말초신경의 어떤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고, 척수는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반사의 또 중추입니다. 도피 반사.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피하는 반사, 뭐 이렇게 앞정에 찔렸다거나 뜨거운 것에 대었다거나 이랬을 때 나도 모르게 피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척수가 명령을 내리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무릎 반사. 네, 무릎을 때렸을 때 무릎이 나도 모르게 올라가는 것도 척수가 명령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고, 땀 분비. 네. 땀 분비도 척수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척수에 이상이 오면 땀이 이상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흐르는 경우도 생기죠. 척수가 일단 땀 분비를 조절하고 있고, 또 배변 배뇨 반사. 네, 이 경우 좀 보시면 이게 이 지금 콩팥이 있고, 콩팥에서 오줌이 만들어져서 방광에 차게 되면 방광이 늘어나겠죠. 피부 감각, 감각이 이제 감각신경이 이 늘어난 것을 감지하게 되죠. 감지하게 되면 이 감각신경을 타고 척수가 이 감각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 척수가 다시 이 운동신경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수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장실을 가고 싶다 라고 느끼게 되죠. 하지만 이제 갓난아이는 그냥 오줌을 누게 되는데, 보통 성인이 되고 대뇌가 발달을 하게 되면 이렇게 대뇌에서 오는 명령을 수행하는 이 운동신경에 의해서 이런 괄약근을 좀 조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줌을 좀 참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어쨌든 이 척수라고 하는 부분은 배변, 배뇨, 그러니까 오줌이 나오거나 대변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척수가 순간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느낄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사의 종류를 좀 보게 되면 중뇌 반사, 중간뇌 반사는 눈에 관련된 반사이죠. 동공 반사, 안구 운동. 연수 반사의 경우는 심장 박동, 호흡, 소화 이런 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뭐 기침이라든가 재채기, 또 하품, 그리고 침분비, 딸꾹질. 네, 딸꾹질도 하나의 호흡에 관련된 횡격막의 문제이다 보니까 연수가 이제 일으키는 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척수 반사는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뭐 도피 반사라든가 또 무릎 반사, 땀 분비, 그리고 배변 배뇨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